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16장 재정정책과 정부 부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요, 자 교재 377페이지에 있는 공급중시 경제학과 래퍼 곡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공급중시 경제학이에요. 이름에도 좀 뭔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때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보다는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을요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게 어떤 거냐면 래퍼라는 학자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래퍼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곡선을 래퍼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 도대체 뭐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공급 측면에서 뭔가 공급이라는 게 우리 케인즈가 얘기하는 수요 측면과 다른 거지. 그래서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산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촉진시켜야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요,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요, 생산과 관련해서는 노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면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못 벌고 결국은 수요의 부족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동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을 높이려고 합니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노동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일할 맛이 나는, 일을 하는 게 좋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근로 관련된 인센티브라 할까요? 유인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까요? 그래, 우리가 일을 하면요, 근로소득세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깎아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 관련된 소득세를 감면하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자기가 버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를 인하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라 해가지고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공황 때 케인즈가 등장했잖아요. 케인즈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수요가 부족했는지를 떠나서 수요 공급 중에서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케인즈는 수요가 중요하다 보는 거야. 그런데 고전학파 계열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때 공급 중시 경제학이니까 당연히 고전학파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민주당은 약간 케인즈에 좀 가까워요.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뭔가 저소득층도 아니면 경기 부양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공화당에 해당하는 이쪽은 고전학파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작동이 안 될 때만, 뭐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고,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거의 어떤 밑에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중시 여기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산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텍스에 대한 수입이, 우리가 봤을 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와?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정부의 조세 수입이 확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과 고전학파와 이쪽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 거기 보시면 정부 개입은 축소합니다. 작은 정부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시장의 가격 기능을 중시 그래서 시장의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기능을 중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걸 기반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 개입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들은 누진적인 조세와 직접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능한 한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죠. 작은 정부 시장 가격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진세 이런 거 있잖아. 누진세에 대해서 약간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로의욕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오히려 그게 조세 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나친 누진성이라든가 공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나 일을 하는 사람만 바보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 근데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요. 사실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정부 지출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감면하게 되면 정부 지출도 줄어든다. 그게 밑에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수 굶기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가 말이야 너무 팽창하고 비대해지는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뺀다고? 그것도 있는데 덜 먹어야 돼. 덜 먹어야 돼. 제가 자꾸 뚱뚱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해서 안 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꾸 먹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약간 빼빼하게 다이어트가 됩니까? 덜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돈이 없으면 정부 지출도 감소하게 되고 이 정부 지출 감소라는 건 뭐야? 정부의 역할, 정부의 영역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또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이제 근본적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렇게 야수 굶기기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표면상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래퍼라는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 곡선을 하나 마련합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중치 경제학자의 대표 학자인 래퍼는 밑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조찬 모임 같은 거 하겠지. 그랬을 때 거기에 오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뭐 회의를 하는데 크리넥스에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옆에 던져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조세 수입이야. 세수 이렇게 조세 수입. 이렇게 있는데 자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율이 0%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 빵이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세율이 100%면 그래요. 세율이 100%면 누가 일을 해? 조세 수입 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0U자 형태로 생겼다 해서 이름을 래퍼 곡선이라고 이분이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시죠. 자, 세율을 0에서부터 점차 올리게 되면 세수는 일정 수준까지는 같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어느 수준인 T스타라고 할게요. 자, 여기 T스타 수준을 서게 되면 오히려 세율을 높이는 게 조세 수입을 떨어뜨리는 거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약간 이게 미시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탄력성과 관련된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래퍼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미국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래퍼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야 미국 말이야 지금 현재 세율이 너무 높아.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소득세를 감면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조세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B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A점에 있으니까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79페이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그때 얻게 되는 세수는 소비 감소와 밀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낮은 세율을 부과할 때 세수 크기보다 더 작아진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사람들이 양지의 그런 것보다는 음지에서의 뭐 지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지금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세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표현을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빨간 색깔로 표현했는데 이것을요. 여기 구간을요. 금지 영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금지 영역. 뭘 금지한다? 세율 인상을 금지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을 금지하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또는 2000년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명분을 이렇게 이론상 얘기했는데 미국 상황이 진짜 세금을 깎아주니까 조세 수입이 세율을 깎아주니까 조세 수입이 진짜 증가했냐? 아니요.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공급 중시 경제학과 래퍼 곡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국가 채무와 정부 부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